신규 확진자가 1,316명으로 이틀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고 2주간 강력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연일 최다 규모를 기록하고 있지만 아직 정점이 오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까요? 글쎄요, 이 부분은 앞으로 방역당국이 어떤 수준으로 대응을 하느냐, 그리고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따라주시느냐 등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까지는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방역당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3차 유행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이달 말경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 2,140명에 달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거든요. 예.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일단 3차 유행을 주도했던 바이러스와 지금의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바이러스는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는 기존 바이러스 대비 감염력이 3배 정도 더 강한 바이러스로 평가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현재 유행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 3차 유행 당시를 기준으로 예측한 결과, 즉 2,000명 수준보다는 신규 확진자 규모가 훨씬 더 증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상황도 심각하게 우려스럽습니다만 방역 당국은 더 나아가서 앞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최대 2,140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게 어떤 조건일 때 나올 수 있는 수치인가요? 앞서도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최근 방역당국이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확진자 발생 전망을 예측한 실험을 했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되면 최대 2,140명까지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근거는 지난 3차 유행 당시 감염 재생산 지수가 최대치였던 1.71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그러니까 그런 값으로 조건을 제시한 거고요. 네. 실제로 그 감염 재생산 지수가 1.71 적용 시 이달 말에는 2,140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분석 당시 감염 재생산 지수가 1.18 수준이었거든요. 이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이달 말경에는 한 1,040명 수준의 신규 확진자 규모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재 현재 신규 확진자의 80%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 감염 재생산 지수가 최근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분석 당시 1.18보다 더 높아져서 1.25에서 1.3 수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예. 네. 중요한 부분은 지금 상황은 최소 일주일 전 또는 길게는 2주 전 상황이고 그때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앞으로 1, 2주 후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만큼 감염 재생산 지수도 크게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해외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현재 국내에서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 재생산 지수가 약 5에서 8 사이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의 다른 나라보다 그동안 방역 관리도 잘 되어 왔고 국민들의 협조도 잘 이루어진 편이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 재생산 지수까지는 안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근접한 수준까지는 도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선제적인 방역 관리를 못하게 되면 단지 방역 당국에서 예측하고 있는 2,000명 수준이 아니라 3,000명, 4,000명 수준까지도 실제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해외에서는 델타 변이의 그 감염 재생산 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해외 유입 사례의 81.5%에서 델타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해외 접종자들의 격리 면제 조치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입국자의 81.5%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해외 입국자 수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게 되면 해외 입국자에 의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 그만큼 국내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는 시점을 크게 앞당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따라서 가능한 한 작은 변수라도 위험 요소가 크다라고 하면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 회피 능력이 즉 돌파 감염률이 기존 바이러스나 알파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높기 때문에 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시행되는 인도 목적의 해외 입국자 중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하루빨리라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지금 국내 지역사회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해외 입국자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중요한데요. 지금 상황은 이 우선순위 면에서 볼 때 이러한 해외 입국자 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 그러니까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관리가 더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격리 해제 면제 조치는 재검토해야 하겠지만 지금 상황은 국내에 집중을 좀 해야겠습니다. 자, 결국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 동안에는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방역에 구멍이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직전인 이번 주말 동안 추가적인 전파가 우려되는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역당국에서는 방역당국 차원에서의 어떤 준비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준비해야 할 유예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부터 즉시 적용은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주말 동안 전파를 우려하는 입장이나 아니면 방역당국의 입장 둘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방역당국에서 이번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한 만큼 국민들께서는 현 상황이 매우 엄중한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이번 주말부터 시행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주말 동안 불필요한 외부 활동을 삼가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국민의 자발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최고 단계로 격상됐지만 비수도권은 대부분 1단계거든요. 따라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수도권과 인접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일정 부분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분은 지난 3차 유행 때도 보였던 바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접 지역에 대한 이런 풍선 효과보다는 우리나라 자체가 1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비수도권으로의 급속한 확산이 더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러한 부분은 실제로 최근에 이미 수도권에서 부산이나 대전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간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비수도권으로의 급속한 확산이 예상되는 만큼 일단 비수도권과 풍선 효과도 더불어서 같이 고려를 해볼 때 비수도권 지역들도 지금의 1단계 적용은 선제적인 방역이라는 측면에서는 맞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수도권 단계 격상에 맞춰서 비수도권 지역들도 일정 수준으로 단계 격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전문가와 함께 치명률이 낮아지면서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방역당국은 시기상조라고 봤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이 부분은 1차 기준 접종률이 30% 수준인 지금 시점에서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절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정부에서 늘 얘기를 해왔던 국민의 70% 백신 접종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부작용 등 특별한 이유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국민들께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 이후, 즉 전 국민이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진 이후에나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일정 수준의 백신 접종률이 있을 때 적용을 하게 되면 나머지 미접종자에 대한 급속한 확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 국민이 100% 가까운 접종률이 이루어진 이후에나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요. 4단계 거리두기 적용 전인 이번 주말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